안녕하세요. 박장백 사무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 그리고 부동산 중에서 토지와는 별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과 토지의 그냥 구성 부분일 뿐인 부동산, 이런 것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려면 동산은 너무 많죠. 이 세상에 동산은 너무 많아서 동산을 설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부동산에 먼저 정의하고 부동산이 아닌 것은 전부 동산이다, 이렇게 하면 이해하면 빠르죠. 그러면 부동산이란 무엇이냐? 부동산은 토지와 땅이죠.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입니다. 토지와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다. 그리고 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모든 물건은 동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토지와 정착물이 부동산이라 하는데, 토지는 다 아시죠? 땅덩어리죠. 그리고 정착물은 토지로부터 쉽게 이탈될 수 없는, 고정되어 있는 것을 정착물이라고 하는데, 자, 이 정착물이 정착물이기만 하면 되느냐, 정착물이기만 하면 부동산이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정착물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토지에서 쉽게 이탈되지 않는 물건. 그런데 이것을 판단할 때는 정착물이냐 아니냐, 즉 부동산이냐 아니냐를,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토지로부터 쉽게 이탈되냐 안 되냐,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토지로부터 쉽게 이탈되지 않아야 되지만, 그 정착되어 있는 물건이 토지로부터 쉽게 이탈되지 못하는 그 상태로 사용하는 것이 그 물건의 통상적인 용법일 것, 이런 조건도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토지 위에 같은 크기의 나무가 심어져 있더라도 그 나무가 그 자리에 원래 있어야 되는 나무라고 하면 정착물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같은 크기의 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잠시 임시로 여기에 이 토지에 지금 심어져 있지만 어디론가 팔려나가거나 이동될 것에 대비 대기 상태인 나무라고 한다면, 그 토지의 부속물이라고 보지 않고 그냥 부동산이라고 보지 않고 그냥 동산으로 판단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가건물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건물, 조립식 주택도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서 쉽게 이탈하기가 힘든 조립식 주택도, 그게 그냥 그 조립식 주택이 그냥 거기서 그냥 사는 게 맞다 하면 정착물로 볼 수 있지만, 즉 부동산으로 볼 수 있지만, 잠시 어디 다른 곳에 설치하기 위해서 잠시 어떤 토지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은 토지의 정착물이 아니다, 즉 부동산이 아니다라고 판단될 수도 있는 겁니다. 토지의 정착물은 토지로부터 쉽게 이탈되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토지로부터 쉽게 이탈되지 않는 상태가 그 물건의 통상적인 사용 용법일 것, 이 두 가지가 충족돼야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고 나머지는 다 동산이다. 자, 이제 그러면 이 토지의 정착물 중에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의 정착물은 부동산이긴 한데 토지의 소유권과 합체되어 있는 것, 즉 토지의 소유자가 그 정착물의 당연한 소유자인 것, 즉 토지와 별개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정착물이 있고, 토지와는, 땅덩어리죠. 토지와는 전혀 별개의 물건, 즉 별개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부동산,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도 아까 부동산과 동산을 구분할 때 그랬죠. 부동산이 무엇이냐를 먼저 결정을 하고 정의를 하고, 그리고 그 외의 것은 다 동산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토지와 별개의 물건, 토지의 소유권과 다른 소유권이 존재할 수 있는 물건과 토지 소유권에 그냥 부합되는 물건, 정착물 중에서, 이것을 구분할 때도 역시 토지와 대부분의 정착물은, 종류별로 따지면 대부분의 정착물은 그냥 토지 소유자 겁니다. 토지 소유권에 부합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물건을 정의를 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 토지 소유자 것이다. 별개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 소유권과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빨라요. 자, 그러면 몇 가지 안 되거든요.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토지의 소유권과는 전혀 별개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게 몇 가지 안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건물입니다. 건물. 건물은 토지의 소유권과는 별개예요. 전혀 별개. 물론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사회 통념상 많아서 그런 거지.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거지. 전혀 별개입니다. 토지. 그리고 나무 있죠. 나무. 예, 나무는 토지 소유권에 그냥 부합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의 소유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임목 등기를 하면 부동산 등기하듯이 등기를 해놓으면 그것은 토지 소유권과는 별개의 소유권이 존재하게 됩니다. 예, 발생하게 됩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 그리고 여기에 관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임목에 관한 법률이 옛날에는 아주 제한적이었어요. 한 30가지의 나무 종류 중에서 법에 열거된 30가지 나무 종류 중에서 그 중에 7가지 이내로만 한 토지 안에 있어야지 임목 등기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제한이 거의 없게끔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자, 임목에 관한 등기에 의해서 등기된 수목, 나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명인 방법으로 공시가 된 나무, 수목, 예, 그것도 별개 소유권으로 인정됩니다. 명인 방법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관습법상 인정되는 건데요. 자, 어느 토지 안에 과수원 안에 사과나무가 쭉 있어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임목에 관한 등기가 안 돼 있다고 한다면 토지 소유권과는 전혀 별개인 거예요. 토지는 토지 소유권에 부합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A라면 이 나무는 그냥 A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임목에 관한 등기가 돼 있거나 또 명인 방법에 의해서 공시가 된 것은 토지 소유자가 A지만 이 사과나무는 B의 소유일 수도 있고 C의 소유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명인 방법이란 무엇이냐? 자, 나무가 이렇게 사과나무든 나무가 쫙 있어요. 거기다 새끼줄이든 로프든 저기 끈으로 한 바퀴 쫙 돌려놓고 거기 군데군데 팻말에 이 나무는 B 것입니다. 군데군데 이렇게 이런 팻말을 쭉 달아놨다. 이게 명인 방법입니다. 요렇게 해서 공시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관습법상 인정되는 겁니다. 예. 요런 경우에도 토지 소유권과는 별개의 소유권이 인정된다. 그러면 건물, 나무 중에서 임목 등기, 그 다음에 명인 방법, 요 3가지가 있죠. 그리고 농작물, 예, 농작물도 그것도 역시 판례에 의해서 농작물도 토지의 소유권과는 별개로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농작물에 관해서도. 예, 요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정착물은, 이게 정착물이라고 하면, 즉 이동하기가 쉽지 않고 부동산의 요건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토지 소유권의 그냥 토지 소유권자가 그 물건의 정착물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